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디즈니 달라질 2022년을 기대하며 오늘도 모아볼게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조금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1%, 나스닥이 마이너스 2.3%, S&P 500이 마이너스 1.2% 내려온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 이것이 안 좋은 흐름을 가져왔죠. 이날 발표된 실업 지표는 반면에 또 좋게 나오면서 고용 상황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조금 안심을 주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다시금 높이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페드의 파월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CPI 상승률이 이렇게 되면 일시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가의 경우에는 전략적 비축유 카드를 미국이 쓸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다시 완화가 됐죠. 안정이 되면서 조금 우려를 덜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은 4,793만 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16%대 수익률을 찍히고 있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11만 원, 애플 1만 원, 알파벳 1만 원, 메타 1만 원, AMD 1만 원, 엔비디아 3만 원, 스퀘어 1만 원, 비자 1만 원, 총 20만 원 매수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개의 녀석을 꼽자면 현재 AMD, 메타, 알파벳, 구글이죠. 애플, 디즈니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메타와 디즈니가 부진한 상황인데 메타는 뭐 산지 얼마 안 됐고요. 디즈니의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 내지는 좀 하락 추세에 놓인 지가 꽤나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한번 연중 YTD 기준으로 주가를 추이를 보면 이때 21년 3월에 리오프닝 주들의 수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샥 올라주고 이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꾸준하게 정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기대감들이 있을 때가 살짝 있었지만 역시나 뭐 코로나 이슈를 다 걷어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실적 발표 3분기 하고서 더 빠진 상황이 됐죠. 네. 디즈니랜드가 오픈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직 오픈빨이 반영되기 될 만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았고요. 인베스팅 어플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3분기 2021년 공구 보시면 이게 매출이고 이게 영업 주당 순이익인데 매출은 달성한 것 같아 보이시는데 약간 빠졌고요. 이익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숫자가 살짝 모자르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많이 모자른 상황이고요. 둘 다 파란색인 게 모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전분기만 해도 예상을 초과했었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뭐 다행인 거는 4분기 가이던스가 낮지 않아요. 낮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안심 내지는 위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11일자 빼빼로데이에 나온 삼성증권 최민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여주신 건데요. 3Q 21년 3분기 기준이 지금 현재 발표한 자료고요. 여기는 예상치이고 4분기 이익만 보자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나 영화 쪽 사업일 수 있겠고요. Parks, Experience and Products가 아마 테마파크 쪽 사업이라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1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 보면 요 숫자인데 기준이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1474, 252인데 쭉 보시면 영업이익이 테마파크 기준으로
쭉 갑자기 떨어졌죠. 2020년 2분기 들어가서 코로나 이슈로 떨어지면서 3분기 최악이었죠. 완전 역마진 적자 찍다가 점차 회복하면서 얼추 이제 그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때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면 거의 15%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무너졌다. 어떻게 보면 이익의 한 축이 1474 252를 담당하던 이익이 1474가 미디어 부문이 2026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절반도 아니죠. 6분의 1, 5분의 1 수준이어서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슈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망스러운 성적표. 그래도 22년 기대감은 유효하다. 스트리밍 서비스 순증 가입자 수준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죠. 뭐 오징어 게임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울의 양면처럼 넷플릭스가 웃고 있으면 디즈니가 울고 있고 디즈니가 웃으면 넷플릭스가 우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AMD와 인텔의 관계 같죠. 근데 테마파크 사업은 전분기에 이어서 흑자 지속,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데이 개최하고 다수의 신작과 프로모션이 하반기에 계속 이어져 있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고 사람들이 영화관에도 갈 거고 디즈니 플러스도 더 보게 만들 거니까 작품들 준비해 놨던 것들 레파토리들 다 꺼내야 될 겁니다. 뭐 마블 영웅들도 이제 나오셔야 되고요. 연말부터 OTT는 더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영화 테마파크 부분도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대한민국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됩니다. 9,900원이고요 월. 저도 뭐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더 나아질 것이고 영화 테마파크 부분도 본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사실 우리가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하면은 뭐 안 먹으면 말지 이러는데 여행은 굉장히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막혔던 여행 소비 수요가 보복 소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보복 소비한다면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확 좀 점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좀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이 글을 쓰면서 이제 결심으로 더 좀 모을 생각입니다. 꾸준히 디즈니의 미래를 믿고 주수를 모아갈 계획입니다. 이게 디즈니 플러스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 배너의 하나인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스타워즈도 되게 좋아했었고 뭐 미국 사람들이 되게 인기 많죠. 이분 영국 신사 굉장히 멋있고요. 어쨌든 뭐 픽사 이게 무슨 영화였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뭐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뭐 불멸의 지적재산권 IP를 갖고 있는 디즈니를 위해서 뭐 내 아이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으로 뭐 손에 꼽히는 게 역시나 디즈니죠. 그래서 믿고 갑니다. 불멸의 회사 디즈니 저작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디즈니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